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약간 주춤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우리가 옵션 만기를 지났거든요. 근데 다음 달까지 9월 달까지의 눈높이 밴드 이거는 확실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들도 속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보일 수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인데도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LG와 엔비디아의 동행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황 어떤 회사들을 봐야 하고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젠스랑 CEO와 LG의 구강모 회장이 다시 또 만났다고 합니다. LG의 인사들이, LG의 임원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날아가서 엔비디아 본사에 갔다고 합니다. 젠스랑이 왔을 때 우리나라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LG그룹의 인사들이 엔비디아 본사에 가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갔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LG그룹 안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되거든요. 자, 일단은 LG 지주사의 권봉석 CEO가 갔고요. 그리고 LG전자 CEO가 갔고 LG U+, LG CNS, LG 사이언스파크 대표 CEO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원의 공동연구원장도 함께 갔죠. 자, 저런 사람들의 프로필을 일단은 직함 이런 걸 보면 로봇을 아니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할 때 LG전자와 통신 쪽 LG U+도 연결이 될 거고 LG CNS는 AI나 로봇 이야기할 때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LG 사이언스파크 AI 연구원장도 같이 갔다는 건 결국에 AI에 대한 투자나 개발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로봇부터 AI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총 아우르는 부분에 피지컬 AI의 동맹을 우리나라에 젠스랑이 왔을 때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TF를 구성을 해서 엔비디아 측의 사람과 LG 측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 사업 전문가로 구성을 한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피지컬 AI의 구현을 해내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단계별로의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MOU를 체결을 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피지컬 AI가 이게 과연 너무나 먼 미래 아니냐, 그게 구현되는 게 먼 미래 아닌 거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빠르게 어쨌든 뭔가를 진척시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MOU를 체결했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로봇주들이 잘 가죠. 자, 엔비디아의 AI 두뇌를 심고 바디, 몸은 LG가 만드는 LG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두뇌는 AI 컴퓨팅 모듈을 담당하는 제슨토를 활용하고 그리고 로봇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이 로봇 학습 모델은 아이자크 루트라는 이 학습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엔비디아 거에.
그리고 안전 보안 시스템도 로봇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헤일로스포 로보틱스라는 이 안전 시스템도 함께 엔비디아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뇌라든지 신경망 같은 것들은 엔비디아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LG 그룹에서는 이제 LG전자가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겠다. LG 이노텍이 센서나 모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로봇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함이 될 것이고요. LG CNS, 아까 LG CNS 대표도 갔다고 했는데 이 로봇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동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LG CNS가 준비를 하고 지금 구현을 해내고 있는데 그걸 피지컬 웍스라고 합니다. LG의 통합관리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이 로봇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경과 뇌, 몸을 합치는 그런 작업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모델이 나오겠죠. 클로이드 형식의 모델이 나올 텐데 이족 보행하는 서서 다니는 휴머노이드를 내년 1분기에 공개를 할 것이다. 뭐 내년 1분기면은 CES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CES가 좀 지나서일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1분기에 공개를 할 것이고 이 로봇을 이제 차츰차츰 LG 그룹의 생산 라인에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테네시 세탁기 공장이 있는데 가정 공장이 있는데 이 세탁기 공장 라인에 처음 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로봇이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또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을 하는 중요한 장이 되는 거죠. 그런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실증 과정을 거치고 학습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가정이나 상업 공간에 더 많은 로봇을 팔고 진출시키려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액추에이터, LG전자가 물론 액추에이터 만들겠지만 직접 혼자 다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오죠. SPG, SBB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센서, 그리고 배터리 쪽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데 로봇은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임팩트는 굉장히 크잖아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로봇이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LG 이 휴머노이드에 많은 관심을 오늘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로봇만 같이 만들자는 게 아니라 AI 팩토리도 엔비디아와 LG가 같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이 전반적인 플랫폼 풀 스택을 기본으로 해서 LG의 원 LG 지금 구성하고 있는 앞으로의 AI 데이터 센터 팩토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 LG라는 것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LG전자에서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냉각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로봇 배터리였다면 이건 ESS 배터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팩토리에 들어가는 건 ESS,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LFP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여기에다 LG CNS와 LG U+는 데이터 센터 설계나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담당을 아마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회사들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LS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LS는 어쨌든 먼 역사 길게 올라가 보면 LG 계열로 구분이 되잖아요. LS가 전력 솔루션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LG 계열사와 전력 솔루션 LS가 함께해서 이런 AI 팩토리나 데이터 센터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원 LG, 원 팀을 만들겠다라는 게 LG의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팩토리 아키텍처는 엔비디아 걸 갖다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효율, 말씀드린 것처럼 저 원 LG, 원 팀이 고효율 그리고 건축 기간을 20%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프리패브 방식을 적용을 해서 빠르게 AI 팩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더 검증하고 더 테스트할 수 있는 AI 팩토리를 일단 1단계로 조기로 구축한다. 빠르게
구축을 한다. 그다음에 28년에 가면은 충남 쪽에다가 80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확대해서 더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로봇도 중요하지만 AI 팩토리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솔직히 실적이 더 바로바로 찍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로봇이라는 게 실용화되고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당장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 내년부터 그냥 바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이 배터리라든지 냉각 솔루션, 전력 솔루션 이런 것들이 바로 내년부터는 실적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와 LG가 자율주행도 같이 하겠답니다. 아까 로봇, AI 팩토리, 자율주행까지 같이 하는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현재 LG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해서 자동차에 집어넣겠다. SDV 자동차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LG는 전장 부품 쪽에선 어쨌든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장 부품, 인포테인먼트에 자율주행까지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런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여기에서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이건 LG전자가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로봇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LG가 전반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추적해 보시고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